당신은 똑똑한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다음 문항들 중에서 자신에게 해당하는 사항이 몇 개나 되는지 체크해 보세요. 먹기 싫은 음식도 남김없이 먹는다. 중요한 이야기는 밤에 술자리에서 한다. 저축을 하는 재미로 산다. 집은 당연히 사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쾌적함보다 절약을 중시한다. 어울리고 싶지 않은 상대라도 일단 만나본다. 항상 자신을 평범한 회사원이라고 소개한다. 편한 사람들하고만 어울리려 한다. 집단에 소속되어 인맥을 넓히고 싶다. SNS에 자신의 성과를 자주 올린다. 잘 못하는 것은 잘하도록 극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돈을 벌려면 일단 자격증부터 취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구체적인 숫자로 판단하기보다 추세와 분위기를 중시한다. 이메일을 받으면 바로 회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하는 날과 쉬는 날을 확실하게 구분한다. 항목 중에 몇 개나 체크하셨나요? 3개 이하라면 똑똑한 부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4개에서 7개라면 똑똑한 부자가 될 가능성 보통입니다. 8개 이상이라면 똑똑한 부자가 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이 책을 읽으면 당신도 똑똑한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을책방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부자들이 절대 하지 않는 40가지 습관입니다. 지은이는 다구치 도모다카, 옹기니는 안혜은, 펴낸 곳은 21세기 북스입니다. 저자는 앞일을 생각하지 않고 낭비를 일삼다가 28세 때 무려 500만엔, 약 5천만원의 빚을 지고 파산 직전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경마, 파친코, 술과 명품 등의 돈을 쓰느라 늘 카드빚에 허덕이던 그는 그런 자신에게 한멸을 느끼고 빚을 청산하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34살에 돈 스트레스에서 해방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부자가 된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의 사고방식과 돈에 얽매이지 않는 노하우를 필사적으로 흡수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동안 교류를 맺게 된 부자와 성공한 사람들을 모두 합치면 3,0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저자는 부자들과 교류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는데 진짜 똑똑한 부자들은 식사는 물론 모든 면에서 자기관리에 철저한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정말 똑똑한 부자는 대부분 날씬하고 건강한 몸을 유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욕망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 절대 하지 않은 일이 있으며 그것을 매일 실천합니다. 이 책에는 저자가 수많은 부자들을 인터뷰하면서 발견한 그들만의 공통적인 철학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비투성이 뚱보였던 내가 빚을 청산하고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철저한 자기관리 덕분이었다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들으시면서 좋은 자극을 통해 평생 돈 걱정 없는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제 책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뷔페에서 식사할 경우 당신은 어떤 식으로 음식을 먹는가? 본전을 뽑기 위해 배가 불러도 계속 먹는다. 모든 종류를 조금씩 다 먹는다. 음식을 담으러 가기 위해 3번 이상 자리를 뜬다. 소고기 구이, 초밥 등 비싼 음식 위주로 여러 번 먹는다. 개인차는 있겠지만 대부분 이렇게 먹지 않을까? 그런데 여기에 하나라도 해당하는 사람은 안타깝게도 부자가 될 수 없다. 예전에는 나도 그랬다. 본전을 뽑자는 생각에 접시 한가득 음식을 담아 테이블 사이를 바쁘게 오갔다. 배가 불러서 괴로울 지경이 되어서야 비로소 젓가락을 놓았다. 욕망의 지배를 받았던 것이다.
똑똑한 부자들과 교류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다. 호텔이나 뷔페에서 나와 함께 식사한 부자들은 모두 먹고 싶은 음식만 적당히 먹었다. 부자나 성공한 사람 중에는 뷔페에 왔다고 음식을 산더미처럼 그릇에 담는 사람, 모든 종류를 빠짐없이 먹으려고 하는 사람은 없다. 음식을 담아오는 횟수도 한두 번에 그쳤다. 그들은 음식에 몰두하기보다는 함께 자리한 사람과의 대화를 즐겼다. 말 그대로 똑똑한 식사였다. 돈이 많으니까 개걸스레 먹을 필요가 없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실제로 부자들은 음식값에 구애받지 않기 때문에 비싼 요리도 종종 먹는다. 그러나 식탐을 부려 배가 불룩해지도록 먹지는 않는다. 물론 부자 중에도 명품을 사는 데 돈을 아끼지 않거나 비싼 음식을 먹으면서 화려한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런 이들은 서서히 돈의 미움을 사서 결국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다. 진짜 똑똑한 부자들은 잘 쓰지도 않을 명품을 사느라 돈을 낭비하거나 업무 시간 대부분을 인터넷 검색으로 허비하는 일도 없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더 있다. 폭식이나 폭음으로 인해 지나치게 살이 찐 사람이 없다. 정말 똑똑한 부자는 대부분 날씬하고 건강한 몸을 유지하고 있다. 신기하게도 이처럼 자기관리가 철저한 사람에겐 돈이 따라붙어 자산이 점점 불어난다. 똑똑한 부자 중에 뚱보는 없다. 28 무렵의 나는 전형적인 구제불능의 인간이었다. 당시 학원 강사로 일하며 받은 월급은 약 50만 엔, 20대 후반의 이송이가 받기에는 황송한 금액이었다. 착실하게 산 것 같지만 당시 나에겐 큰 문제가 한 가지 있었다. 돈을 너무 헤프게 썼다. 학원 업무가 끝나면 같이 일하는 후배를 꼬드겨서 비싼 술집을 찾아다니는 것이 일과였다. 그러다 보니 하룻밤에 5만 엔, 10만 엔이 우습게 사라졌다. 게다가 주말에는 을에 경마를 즐겼다. 잘 마치지도 못하면서 거금을 쏟아부었다. 또한 명품을 좋아해서 늘 아르마니를 사입었다. 월급이 50만 엔이나 되어도 매일 이런 식으로 생활하니 돈이 순식간에 사라질 수밖에 없었다. 정신을 차렸을 때는 빚이 무려 500만 엔이나 되었다. 나는 자기관리와 거리가 먼 생활을 하고 있었다. 밤늦게까지 먹고 마시는 것도 모자라 먹고 싶은 음식이 있으면 시도 때도 없이 먹으면서 건강을 해쳤다. 고기, 패스트푸드, 편의점 도시락, 초밥, 라면 이런 식으로 고칼로리 음식만 먹었다. 그 결과 50kg대의 날렵했던 몸이 점점 옆으로 퍼지면서 90kg대에 돌입하더니 결국 100kg에 가까워졌다. 그래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살이 디룩디룩 찌도록 나 자신을 방치했다. 빚이 500만 엔이나 있는 뚱보, 이것이 28의 내 모습이었다. 체중과 자산은 반비례한다. 이대로는 안 돼. 그렇게 나태한 나날을 보내다 빚더미에 오르자 나는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갖고 있던 10장의 신용카드는 모두 한도 초과가 되어 돌려막기도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채권자가 집과 직장으로 쳐들어올까봐 불안한 나날을 보내다 결국 빚의 악순환에서 벗어나기로 결심했다. 이대로 학원 강사 일을 계속하다가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것 같아서 일단 강사 자리를 정리하고 부모님이 하던 보험 대리점을 이어받기로 했다. 그 결과 50만 엔이었던 월 수입이 순식간에 반토막이 되었다. 자연히 생활이 어려워졌다. 돈이 없으니 절약하는 수밖에 없었다. 술집과 경마를 끊고 명품 옷도 사지 않았다. 하루에 2값씩 피우던 담배도 끊었다. 매일 밖에서 해결하던 식사도 슈퍼마켓 타임세일을 이용했다. 반찬과 회가 반값으로 떨어지는 밤 시간대를 노렸더니 식비와 먹는 양이 크게 줄었다. 이렇게 낭비를 차단하고 단순한 식생활을 유지하자 큰 변화가 일어났다. 돈이 모이고 체중이 줄기 시작한 것이다.
불필요한 쇼핑을 끊고 식사량을 줄였으니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였다. 그때는 몰랐지만 여기에 부자가 되는 원리 원칙이 숨어 있었다. 바로 나태한 생활을 청산하고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면 돈이 모인다는 원리 원칙이다. 나는 절약 생활을 시작한 지 2년 만에 500만 원의 빚을 모두 청산했고 그때부터 저축액을 조금씩 늘려갔다. 이후 투자를 통해 꾸준히 자산을 불렸고 지금은 돈 스트레스에서 해방된 삶을 살고 있다. 지금의 체중은 59에서 61kg 사이인데 내 키 175cm를 고려하면 매우 적절한 체중이다. 다음 페이지의 그림은 내 체중과 자산의 추이를 나타낸 그래프다. 체중과 자산이 거의 완벽한 반비례 관계인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다. 나는 자산을 늘려가는 과정에서 수많은 부자를 만났는데 당시 부자였던 사람과 나중에 부자가 된 사람 중 무절제한 식생활을 일삼는 뚱보는 없었다. 그들은 모두 절제된 식생활을 하여 적정 체중을 유지하고 있었다. 똑똑한 부자는 체중 관리를 소홀히 하지 않는다. 나의 지인 스즈키 씨의 이야기다. 몇 년 전 그가 내 세미나에 참석했을 때의 첫인상은 와, 몸집 진짜 크다였다. 키는 보통이었으나 몸이 몹시 비대했다. 지금 내 몸집의 2배는 좋게 될 정도였으니 명실상부한 뚱보였다. 회사원이었던 스즈키 씨는 돈을 모으기는커녕 오히려 저축한 돈을 탕진하며 살고 있었다. 그가 앞날에 대한 불안감에 휩싸여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녹돌이하던 기억이 난다. 나는 그에게 금전노트를 쓰라고 조언했다. 금전노트에 대해서는 그동안 내 책과 강연회를 통해 여러 번 강조해왔다. 금전노트를 쓴 이후 돈을 모으게 되었다. 금전노트로 인생이 달라졌다는 경험담이 끊이지 않을 만큼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 방법이다. 금전노트를 쓰는 법은 매우 간단하다. 매일 지갑에 들어있는 영수증을 꺼내 지출 내역을 적는 게 전부다. 돈의 출납 내역을 숫자로 써보면 자신의 소비 행동을 파악할 수 있다. 어디에 얼마를 쓰며 불필요한 지출은 얼마인지가 일목요연해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아침마다 무심코 사 마시는 커피값이 매달 1만엔 이상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자연히 돈을 아끼려는 마음이 들지 않을까? 이것이 금전노트의 효과다. 자신의 소비 행동을 객관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충동구매를 지양하고 지출을 조절하게 된다. 뚱보 스즈키 씨와는 한동안 연락이 끊어졌다가 얼마 전 어느 친목회에서 우연히 재회했다. 다구치 씨 오랜만입니다. 그가 말을 걸어왔을 때 나는 누구인지 바로 알아챌 수 없었다. 몰라보게 날씬한 훈남으로 변해 있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가 내민 명함에는 대표이사라는 직함이 새겨져 있었다. 1년 전에 독립해서 사업체를 꾸렸는데 벌써 안정권에 들어섰다는 게 아닌가?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니 스즈키 씨는 나의 금전노트 기록하기를 꾸준히 실천했다고 한다. 그 결과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낭비를 일삼았는지 객관적으로 파악하게 되어 더 이상 불필요한 쇼핑은 하지 않게 되었으며 무엇보다 식비에 터무니없이 많은 돈을 쓰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매우 놀랐다고 털어놓았다. 낭비하지 않으면 자연히 먹는 양이 줄어든다. 먹는 양이 줄면 체중이 줄어들기 시작한다. 다이어트의 즐거움을 맛본 스즈키 씨는 식사할 때도 칼로리부터 살피고 건강을 위해 음식을 음미하면서 식사하는 등 식생활을 관리하게 되었다. 그러자 체중이 조금씩 줄기 시작했고 어느새 체중계에 오르는 것이 즐거워졌다고 한다. 그 결과 스즈키 씨는 지금처럼 날씬한 체형을 갖게 되었다. 예전보다 25kg이나 빠졌다고 한다. 무엇보다 흥미로운 것은 체중 감량에 반비례하여 저축액이 늘어났다는 점이다. 저축이 즐거워진 스즈키 씨는 업무를 할 때도 자신감이 생겼고 불어난 자산을 기반으로 자신의 회사를 일구어냈다.
지금도 금전노트 기록과 체중 측정은 매일 습관처럼 하고 있다고 한다. 금전노트를 기록한 후로 인생이 변했습니다 라며 웃는 스즈키 씨의 표정에서 충만함이 넘쳐 흘렀다. 똑똑한 부자는 먹기 싫은 음식은 먹지 않는다. 여기서 먹기 싫은 음식이란 당근이 싫다, 피망을 잘 못 먹는다와 같은 단순한 기호 차원이 아니다. 내 몸이 원치 않는 것은 먹지 않는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패스트푸드는 칼로리가 높아서 먹지 않기로 했다면 옆 사람이 먹어도 한창 화제인 신제품이라고 해도 먹지 않는다. 건강을 생각해서 라면 국물을 안 먹기로 했다면 같이 식사하는 사람이 국물을 모두 마셔 그릇을 싹싹 비워도 자신의 결심대로 국물을 남긴다. 눈앞에 있어서 맛있을 것 같아서 옆 사람이 먹으니까와 같은 이유로 음식을 먹지 않는다. 식생활 관리가 철저한 것이다. 똑똑한 부자가 될 사람은 저렴하다는 이유만으로 음식을 선택하지 않는다. 몸이 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며 정말 먹고 싶은 것을 먹는다. 다시 말해 양보다 질을 중시한다. 예를 들어 같은 가격이면 고기 뷔페에서 양으로 승부하기보다 소량을 먹더라도 질 좋은 고기를 취급하는 곳에서 먹는 식이다. 과학적 근거는 없지만 내 경험상 질 좋은 음식은 질 낮고 저렴한 음식에 비해 조금만 먹어도 금방 배가 부른 경향이 있다. 만복감은 물리적으로 위에 얼마만큼의 음식을 채웠는지뿐 아니라 정신적인 부분, 즉 어디서 누구와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에도 크게 좌우된다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고급 음식만을 먹으라는 말이 아니다. 무조건 양으로 승부해서는 진정한 만족감을 얻을 수 없다는 뜻이다. 배가 아플 때까지 먹는 바람에 오히려 컨디션이 나빠진다면 안 먹는 것만 못하다. 물론 부자도 패스트푸드를 먹을 때가 있다. 가끔 먹는 패스트푸드는 맛도 있다. 다만 가급적 몸에 좋은 재료로 만든 것을 선택하고 이용 횟수를 제한하는 등 명확한 기준을 세워두고 이를 지킨다. 빚더미에서 벗어나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하던 시절에는 패스트푸드점을 끊고 집밥을 먹었다. 반찬은 사 먹고 밥만 직접 짓는 정도였지만 패스트푸드점에서 먹는 것보다 돈이 적게 들었다. 게다가 살이 점점 빠지면서 짜증도 사라졌다. 집밥을 먹으면서 건강한 생활을 되찾게 된 것이다. 행복한 인생을 위해서는 건강이 필수다.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몸이 아파 인생을 마음껏 즐기지 못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건강이 재산이라는 인생의 대원칙을 잊어서는 안 된다. 똑똑한 부자는 삼시세끼 비싼 요리를 먹지 않는다. 그렇다고 식비를 지나치게 아끼는 것도 아니다. 마트에서 장을 볼 때도 싼 가격을 선택의 기준으로 삼지 않는다. 싼 게 비지떡이라는 말도 있듯 저렴한 재료는 건강에 안 좋을 가능성이 있다. 현재 내 몸의 상태는 과거에 어떤 음식을 먹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아무리 힘들게 절약했더라도 나중에 병에 걸려 돈이 더 많이 든다면 절약의 의미가 없다. 똑똑한 부자는 가격이 아니라 첨가물 유무, 신선도 등을 기준으로 상품을 고른다. 식비를 바짝 줄여야 할 형편이라면 불필요한 외식이나 술자리를 줄이는 것이 더 현명하다. 똑똑한 부자는 건강이 재산임을 잘 알고 있다. 책 읽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구치 도모다카 저자의 부자들이 절대 하지 않는 40가지 습관이었습니다. 제목 그대로 이 책에는 부자들이 절대 하지 않는 습관 40가지가 수록되어 있는데요. 저자가 부를 쌓으며 교류하던 많은 부자들의 습관, 그 중에서도 식사 습관과 자기관리 부분을 특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저자 본인이 직접 33kg을 감량하면서 철저한 자기관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자기관리가 얼마나 부와 연관되어 있는 것인지를 경험을 통해 깨달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제가 올린 이전 영상 중에서 절제 후 성공하기란 제목의 영상이 있는데요. 거기서도 강조하는 것이 부와 성공, 장수의 시작과 끝은 음식 절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체중과 자기관리 위주로 책을 읽어드렸는데요. 그 외에도 부자들의 습관 중에 똑똑한 부자들은 브랜드에 연연하지 않는다, 소유를 중시하지 않는다, 못하는 일을 반드시 잘해내려고 애쓰지 않는다, 자신을 평범한 회사원이라고 소개하지 않는다, 중요한 상대를 프랜차이즈 식당에 데려가지 않는다, 식사 매너가 없는 사람과 교제하지 않는다 등의 흥미로운 내용이 있었습니다. 책 내용이 도움되셨기를 바라고요. 어제보다 오늘 더 날씬해지고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세요.